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함께 해주실 노수환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수환입니다. 강사님, 출력물의 후 가공 작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작업 전에 먼저 피부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손 장갑과 분진 및 화학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후 가공 작업을 할 때 진행하는 단계가 있나요? 고체 기반의 3D 프린터로 출력한 출력물은 보통 하도, 중도, 상도의 작업으로 구분됩니다. 하도는 단순한 표면 처리 및 사포질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가공을 말하고요. 이때에는 비교적 떼어내기 쉬운 큰 서포트를 제거하기 위해 롱노즈 플라이어나 보다 정밀한 니퍼가 필요하고 표면 거칠기 향상을 위한 사포가 필요합니다. 그럼 중도와 상도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중도에서는 퍼티 계통 또는 화학적인 연마를 위해 아세톤 등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아세톤 증기의 배출을 위한 환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상도에서는 도색 및 코팅 작업을 하게 되는데 도료, 채색 도구, 탈포기, 코팅제 등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터를 출력할 때 지지대는 왜 필요한가요? 3D 프린터로 출력 시에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 공중에 떠 있는 형태를 가진 부품의 경우 지지대가 없다면 재료가 적합한 위치에 출력되지 않거나 출력한 부분이 휨 발생이 생기거나 또는 이탈될 수 있기 때문인데 바닥부터 여분의 소재를 쌓아 올리는 지지대 작업이 그래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지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할 거고, 그럼 제품과 연결된 부분에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력 후에 후가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후가공은 이렇게 지지대가 제거된 부분에 소재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표면 처리와 3D 프린팅의 성형 원리인 적층 조형에 의한 만들어진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후가공이 3D 프린팅으로 제품을 출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군요. 네, 물론입니다. 많은 3D 프린팅 공정에서 서포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후가공을 통해서 서포터를 제거해야 하며 필요시에 도색이나 코팅, 열처리 등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3D 프린팅 방식별 지지대 제거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료 합출 방식의 지지대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3D 프린터에 따라서 지지대를 손으로 떼어내는 비수용성 서포트와 물 등에 녹여서 제거하는 수용성 지지대로 나뉘게 됩니다. 비수용성 지지대를 제거할 때는 니퍼, 커터칼, 조각도, 아트나이프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떼어내면 편리한데요. 이때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칼이나 조각도로 떼어내면 자칫 출력물에 상처가 날 수도 있겠어요. 네, 지지대를 제거한 후 출력물의 표면 상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게다가 수용성 지지대를 제거할 때보다 오히려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지지대에서 수용성 재료는 어떤 물질인가요? 폴리비닐 알코올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 재료는 물에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온 열과수성입니다. 이 재료의 독성은 없을까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독성이 없는 물질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수용성 섬유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물 세척만으로도 손쉽게 지지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료 압출 방식이었는데 재료를 분사해서 지지대를 제거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료 분사 방식의 폴리젯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조형 트레이에 의해 경화되는 액상의 광경화성 소재를 분사하는 방식인데요. 지지대로는 연질의 폴리머나 왁스를 사용하고 지지대를 손으로 제거한 후에 출력물 표면에 남아있는 지지대 재료를
워터젯 장치를 이용해 고압으로 물을 분사해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제거한 후 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력물 표면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식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이 멀티젯 모델링, 즉 MJM 방식인데요. 정밀도는 좋지만 내구성이 낮은 편이고 지지대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지지대는 왁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녹여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사님, 빛을 이용한 지지대 제거법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수조 광경화 방식을 말하는데요. 광경화성 수지에 DLP를 이용하여 형상을 결정한 파장의 빛으로 경화를 하게 됩니다. 층 단위로 빛을 쏘아 조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LA 방식보다 출력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지지대가 필요 없는 방식은 없을까요? 분말 용접 방식은 지지대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 방식은 높은 출력의 레이저 빛으로 플라스틱, 세라믹, 금속, 유리 등의 분말 재료를 녹이거나 소결해서 붙여가며 출력물을 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분말 재료 자체가 지지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후가공은 계단 현상 제거 시에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계단 현상이 무엇인가요? 3D 프린팅은 적층 조형 기술을 이용해 각 단면을 만들고 각 단면이 적층되어 3차원 형상의 출력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경사진 면을 성형할 때에는 계단의 모양과 유사한 단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계단 현상이 결국 표면 거칠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단 현상이 출력된 제품의 표면 거칠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계단 현상을 줄이는 것은 층, 즉 레이어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가능하지만 층의 두께가 반으로 줄게 되면 단면을 2배 더 성형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료를 더 얇게 쌓는 데는 소재와 공정의 개선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선상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단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있겠죠? 네, 수조 강경화 기술에서 계단 형상의 오목한 부위에 소재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경화시키는 메니스커스 스무싱 등과 같이 공정 개선을 통한 표면 거칠기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3D 프린팅 공정의 경우 레이저를 조사하는 각도를 경사지게 함으로써 표면 거칠기를 다소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표면 거칠기를 갖는 제품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로 표면 거칠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바렐 연마, 바이브레이션 피니싱 및 샌드블라스팅 등 연삭적인 방법을 이용한 후처리 기술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후처리는 조형물의 형상을 훼손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표면 정도를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만약 형상 훼손의 위험이 있을 경우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후처리를 하면 그런 위험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주 부드러운 표면을 요구하는 모델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수작업에 의한 후처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제품의 수작업 후처리에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먼저 틈을 메우기 위해 코팅을 한 후 다시 연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표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폴리젯, SLA, DLP 등 정밀한 형상의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터의 경우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후에 출력물을 꺼낸 직후에도 출력물의 표면 거칠기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면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층 가공의 특성상 층 사이의 단차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표면 처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에 추가로 후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어요? 네, 고체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FFF 방식에서는
재료의 압출 공정으로 인해 측면에는 볼록한 돌출형 층이 생기고 가장 상부와 하단의 표면에는 재료가 압출된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성형 조건에 최적화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후처리나 후가공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후처리를 하면 압출 흔적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고체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프린팅 방식에서는 사포로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퍼티로 층과 층 사이에 들어간 부분을 채우거나 아니면 아세톤 등으로 돌출된 부분을 녹여내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퍼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일액형 퍼티, 폴리에스터 퍼티, 에폭시 퍼티, 우레탄 퍼티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틈새가 작을 경우에는 어떤 퍼티가 적합할까요? 틈새가 작은 경우에는 일액형 퍼티가 적합한데요. 이 퍼티는 경화제가 없는 형식으로 프라모델용 퍼티, 자동차용 퍼티, 레드 퍼티 등이 많이 쓰입니다. 네, 강사님, 그렇다면 폴리에스터 퍼티의 특성과 용도도 알려주세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원료로 한 퍼티로 주재와 경화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건조 속도가 빨라서 신속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주로 매움 작업에 많이 사용하며 유독한 냄새로 인해서 마스크와 환기 시설은 필수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에폭시 퍼티는 어떤 원료를 주로 사용하나요? 바로 폴리에폭시 수지입니다. 찰흙과 같은 형태로 주재와 경화제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용할 때 밀가루 반죽하듯이 섞어줍니다. 경화된 후에 강도가 강하고 밀도가 높아서 중량감이 있습니다. 보통 매움 작업과 조형 작업에 적합한 퍼티입니다. 에폭시 퍼티가 중량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적은 퍼티는 없을까요? 폴리우레탄 수지를 원료로 한 우레탄 퍼티가 있습니다. 에폭시 퍼티와 같이 찰흙 같은 형태의 주재와 경화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반죽하듯이 섞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하고 밀도가 낮고 가벼워서 매움 작업과 조형 작업에 적합한 퍼티입니다. 표면 처리에 대하여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수된 출력물에 함께 성형된 지지대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는 출력물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지지대의 날카로운 부위에 닿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후 출력물에 남은 지지대의 흔적을 소형 리퍼터 칼 등의 공구를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계단 현상으로 인해 출력물에서 지지대를 모두 제거하고 난 후에도 출력물의 표면이 깨끗하지 않으므로 사포를 이용해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번호가 낮은 사포부터 사용하며 발생하는 열에 의해 화상을 입거나 출력물 형상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포 작업까지 마쳤는데도 여전히 깨끗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사포에 물을 조금 묻혀서 해보세요. 표면 거칠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표면 처리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D 프린팅 방식별 지지대 제거 방법에는 재료 압출 방식, 재료 분사 방식, 수조 광경화 방식, 분말 융섭 방식이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 개선 방법에는 사포를 통하여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 퍼티를 통하여 층과 층 사이에 들어간 부분을 채우는 방법, 그리고 아세톤 등을 이용하여 돌출된 부분을 녹여내는 화학적 방법 등이 있습니다.